2025년 이 영화 꼭 봐줬으면 좋겠네. 제가 소개할 영화는 2016년에 나온 나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영화인데요. 이게 나온 그 해에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받았어요. 이게 켄 로치 감독의 영화인데 이 켄 로치 감독을 이동진 평론가가 참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 영화를 이동진 평론가가 별점 4점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이동진 평론가가 별점 4점을 줬다는 얘기를 듣고 뭐 얼마나 좋은 영화길래 별점 4점을 줬나 하고 보기 시작했는데 이 켄 로치 감독이 그 황금 종려상을 받고 나서 수상 소감으로 이 영화에 대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우리는 뭐 다른 세상이 있다는 메시지를 줘야 한다. 이런 연설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 연설이 엄청 마음에 들었거든요. 이 영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메시지를 그 말을 엄청 좋아해서 그걸 제가 고3 때 대학 자소서에도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영화가 인간 소외와 사회 모순을 보여주는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힘을 인류의 이런 거를 믿게 해주는 영화라서 이 영화를 가져왔습니다. 우선 줄거리는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한 50대의 목수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심장병이 발병해서 막 일을 아예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복지수당 그런 걸 받으려고 이제 뭐 동사무소 이런 데도 찾아가고 전화도 돌리고 하는데 이 복지제도라는 게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해서 만든 건데도 이 사회적 약자들한테 뭔가 그렇게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약간 장벽이 되는 그런 영국의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영화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사람이 약간 컴퓨터 이런 걸 잘 못해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PC실 이런 데 가서 막 복지 수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막 마우스를 갖다 대라고 하니까 화면에 이렇게 마우스를 막 올려서 갖다 대고 막 이런 식으로 직원한테 막 도움을 요청해서 직원이 자 이게 클릭이야 이거부터 알려주고 이런 장면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주인공은 세상에서 점점 밀려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기에 맞서서 인간 존엄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 개인적으로는 푸드뱅크 직원이 이제 이 음식을 지원해준다, 이 음식으로 도와주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쇼핑을 도와주겠다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지원, 도와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쇼핑이라고 말을 함으로써 지원받는 사람의 어떤 자존심을 좀 배려해준다는 게 느껴져서 이 장면이 되게 좋았고 근데 또 KT가 살도 안 굶었다고 했잖아요. 푸드뱅크의 가판대 사이에서 좀 더 급하게 통조림을 막 뜯어서 그 자리에서 그걸 막 구워보고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직원이 발견하고 나서 괜찮냐고 무슨 일 있냐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게 참 감동받았는데 근데 KT가 막 거기서 막 우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저는 사실 거기서 좀 울컥했습니다. 그런 상대의 마음을 좀 보듬어주는 이런 사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친절의 실마리를 찾아서 그 장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목이 등장하는 장면도 빼놓을 수 없는데 제목이 그냥 다니엘 블레이크 이게 아니라 나 하고 콤마 다니엘 블레이크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I 다니엘 블레이크 이건데 그러니까 나 콤마 이름 이렇게 말하는 거 되게 공적인 언어라고 하더라고요. 서류상에서나 쓰는 그런 말인데 다니엘 블레이크가 복지제도에서 되게 배척받고 그런 답답한 복지제도를 견디다 못해서 결국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복지 신청이 다 막혀서 최후의 방법으로 여기 기관 벽에다가 그래피티로 나 다니엘 블레이크 굶어 죽기 전에 항고일 배정을 요구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피티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I 다니엘 블레이크 이렇게 되게 공적인 말을 쓴 건데 존재를 증명하는 어떤 존재의 선언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여기 있고 이건 내 권리고 나는 이거를 찾을 것이다. 뭔가 이런 그래피티로 승화해낸 게 약간 시위의 일종이기도 하면서 좀 신박한 방법이기도 하니까 영화 포스터도 대부분 그 장면으로 만들어놨더라고요. 그 포스터가 저는 마음에 들어서 하나 소장하고 싶은데 아직은 하지 않았고요. 약간 다큐멘터리 형식. 영화긴 영화인데 약간 한 사람의 삶을 따라가는 그 사건 전체를 따라가면서 삶을 조명하는 약간 그런 이야기. 주인공이 초반에는 약간 이렇게 막무가내로 막 안 된다는데 자꾸 뭐라 하고 매뉴얼대로 하는 건데 왜 자꾸 자기 입장만 저렇게 고집을 하지? 라고 좀 답답하게 볼 수도 있는데 좀 중반 이후로 가면 뭔가 그런 다니엘 씨의 인간적인 면모가 좀 보이고 또 그를 중심으로 사회 모순 같은 걸 좀 파헤치고 들여다볼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제도 속에서 비인간화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서 서로를 돕기
믿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의 데뷔를 통해서 인간에 대한 고찰도 할 수 있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2025년에 꼭 봐야 할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힘을 다시 믿기 위해서. 바로 이 영화가 나 다니엘 블레이크였습니다. 너무 소영 씨가 과제처럼 해오셨다고 해가지고 준비를 들었는데 되게 철학적이고 어렵네요. 저는 진짜 그럴까 약간 걱정하긴 했는데 전 진짜 개초딩인데 지금. 그게 재밌어요. 그게 재밌어요. 아 네. 저 그래요. 제가 준비한 영화는 와니와 준하라는 영화인데요. 한국이 1990년대 이제 멜로 영화 붐이 막 일었었어요. 저도 그때 안 살아서 모르겠지만 그랬대요. 근데 그 종점 정도에 위치한 멜로 영화예요. 이게 딱 필름으로 찍은 필름 영화거든요. 그래서 그 감성이 너무너무 좋고 일단 어디를 잘라도 스틸컷이 되는 그런 너무 예쁜 영화인데 특히 여주인공이 완이고 남주인공이 준한데 두 사람이 같이 주택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주택을 정말 예쁘게 찍어놨거든요. 약간 일본 영화에 그런 거 많은 거 아시죠? 잔잔한 감성 영화인데 집도 예쁘게 보여주고 정원도 있고 막 부엌도 예쁘게 비춰주고 근데 그거를 이제 옛날 한국 배경으로 한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예쁜 것만으로도 보기에 충분한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네네네. 근데 그 내용을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죠. 영화인데 멜로 영화인데 완이랑 준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귀는 상태예요. 애초에 처음에 사이가 좋아요. 신데렐라 스토리나 막뭐 치정극이나 이런 게 아니라 딱 그렇게 담아놓은 것 자체가 저는 영화의 전체적인 무드랑 너무 잘 맞고 좋았고요. 안 싸우나요? 살짝 갈등이 있죠. 근데 이것도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핀트가 어긋나고 막 첫사랑이 떠오르는 일이 있고 그래서 너무 울적해서 갔다가 근데 좀 막장 스토리도 있어요. 이거 스포라서 말해주기 좀 그런데 잔잔하다면서요? 아니 근데 과거사야 그게 막 현재는 잔잔한데? 진짜 좋은 거 처음이랑 끝에가 수채화풍 애니메이션으로 나오는데 이게 진짜 특이해요. 어느 연인에게나 있음직한 그러나 운명적인 부분을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그것도 와니가 하고 있는 애니메이션이라는 걸로 연출을 해서 스토리를 열고 닫으면서 멜로 영화의 낭만도 챙기고 완결성도 챙긴 영화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엔딩 애니메이션 오프닝 엔딩 애니메이션이 있더라고요. 이리 줘봐. 웃지 마. 되게 그런 느낌이다. 강아지 또. 그거랑 그 막 옛날에 시리즈 있잖아. 남자의 시리즈. 듣고 계시죠? 네. 말보기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2025년에 다시 2001년 감성으로 돌아와서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끝! 와! 약간 에어올을 좋아하면 이 영화도 아마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 영화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랑 좀 비슷한 것 같거든요. 5글자. 지금 한 50글자 됐어요. 저는 아름다워요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감성으로 승부하시네요. 인간이 되자. 교도소 거기 저는 하나, 둘, 셋. 와니와 준하인데 그 일본 감성이라는 것에 미쳐서 이건 진짜 여름에 봐보고 싶었어요. 그런 힐링되는 영화를. 저는 나다니엘 블레이크. 와. 사실 와니와 준하 마지막에 그 수채화풍 되게 끌리긴 했는데 저는 일단 그런 엄청난 잔잔이 막장 있다니까요? 선뜻 손이 안 가는 느낌이에요. 막장이 있다고요. 나다니엘 블랙핑크도 그렇게 도파민 넘쳐 보이진 않지만 인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간이 되십시오. 2020년
이 영화 꼭 봐주면 좋겠네. 좋겠네. 좋겠네.